선생님은 선생님도 이거 똑같이 풀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고3이 많아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좀 미리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요 첫 지문을 읽었을 때 선생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였냐면 population outbreak라는 표현이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적으로 선생님 배경 지식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첫 딱 지문을 읽었을 때 참고로 알아도 어휘 문제는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으로 가. 그러니까 밑줄 친 말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걸로 따지면 되는 거거든. 반의어를 떠올리면 문제는 쉬워지는데 봐. One of striking feature, many invasion. 일단 이 invasion이 침략이나 침공이야. 근데 어떤 종류의 침략인지 침공인지 얘기가 없어. 그렇지? 많은 침략이나 침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대규모적으로 초기부터 population outbreak야.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 선생님이 글을 읽었을 때 이 문제를 접근해 들어갔을 때 보통 이거는 첫 문장에서 소재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population outbreak를. 그럼 그때 해석하면 안 돼. 판단을 유보해야 돼. 그러니까 영어를 한글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가 그냥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야 돼. 그거를 시험장에서 잘하는 애들이 낯선 소재가 나왔을 때 수능은 무조건 낯선 소재가 나오거든. 낯선 소재가 나왔을 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거야. 자, 봐봐. 그러니까 선생님도 대학교 3학년이 돼야 그런 독해 능력이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운 책, 낯선 책들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걸 꼭 한국말로 바꾸는 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population outbreak는 자 여기서 이제 슬슬 선생님이 감을 잡았어. 설마 이 에어린이 외계인이겠어? 아니겠지. 그럼 이때 에어린은 뭐야? 선생님이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는 invasion alien population outbreak를 잡을 때 외래종이가 떠오르는 거야. 외래종. 생태학적인 어떤 침략이야. 이때 에어린 자 봐봐. 그것들은 외래종의 형태를 하여금 오형식 구조야. 봐봐. 자 대규모적으로 초창기 쉽게 얘기하면 러브버그 생각하면 돼. 이거 외래종이란 말이야. 자 그런 외래종들이 많은 외부의 어떤 침략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규모적으로 초창기에 이때 population 그럼 인구나 주민이나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모집단이 아니라 개체 집단이야. 개체 집단이라는 뜻을 꼭 잡아야 돼. 그리고 이때 아웃브레이크도 전염병의 발발이 아니야. 보통은 전염병 발발을 많이 한다고. 이거는 그냥 창궐이라고 해야 돼. 즉 외래종의 특정한 개체 집단이 대규모적으로 등장한 거야. 그래서 그런 대규모적인 등장은 그 외래종의 형태를 conspicuous. 선생님은 conspicuous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봐. 눈에 띄고 두드러지게끔 만들어. 이거는 과소비 얘기할 때도 많이 쓰는 단어거든. 경제 관련 소재에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연을 기억해 두라고. 때로는 이런 별표 단어도 외워야 돼. 눈에 두드러지게끔 만들고 종종 이 초기의 대규모적인 어떤 특정한 개체 집단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창궐하는 것은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어. 충분히 상식적으로 짐작이 되는 얘기지. 그러면서 곧장 뭐가 들어가? 써머를 동시에 본다면 예시야. 그래서 몇몇 종의 경우 이러한 어떤 창궐, 이런 창궐과 출현, 등장은 아마도 initial introduction, 이때 introduction 설마 소개나 도입이겠어? 아니야. 초기에 정착하고 들어오고 난 직후에 곧장 생겨나고 반면에 그러면 이 immediately가 맞고 틀리고는 이 비교 대조를 통해서 알아. 반면에 다른 종들의 경우에는 only after delay of a year 수년의 세월이 걸리고 난 다음에 대규모적인 창궐이 그러니까 어떤 외래종이 들어왔을 때 어떤 우리나라는 지금 러브버그가 대표적인 거지. 얘네들이 갑자기 쉽게 얘기하면 개양성 생태계를 지들이 점령해버린 거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어떤 종들은 들어와도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와도 초기에는 적응 못하고 도태되는 종들도 많아. 지금 그 얘기한 거야. 즉 들어오자마자 곧장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종들의 경우에는 수년 또는 수십 년 심지어 한 세기에 걸쳐서 자 어떤 특정한 생태계에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다야. 이해되지? 충분히 의미를 잡을 수 있어. 선생님 요 질문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얘 때문이야.
이 팔로잉이 제대로 처리되냐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위협적이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 follow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해. 일반적으로 주어가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이 많은데 얘는 주어가 T2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T1이야. 쉽게 얘기하면 자, summer follows spring이 돼야 돼. 이해되지? 여름이 봄을 쫓아간다라고 해야지 봄이 여름을 쫓아갈 수는 없어. 왜? follow는 내 앞선 사람을 쫓아가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 앞에 있어야 돼. 그럼 문제는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돼? T1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고 followed by T2야. 이게 첫 번째 킬러야. 이 부분이 보통 생략된단 말이야. followed by가 되면 얘가 뜻이 뭐가 돼? 그리고 나서야.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 구문이 나오고 순서나 위치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또 하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이거 보여? 응? 보여? 이러면 얘가 가주어야. 가주어고 대절이어가 뭐야? 진주어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follow는 주어 앞에 오는 놈이 T1이야 T2야? T2야. 그 얘기는 얘가 T2란 얘기는 이거 전체도 뭐야? T2야.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은 뭐야? 그리고 나서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변별력으로 확보하는 수준이라면 난 낸다는 거야. 이 follows 문장에 들어갈 위치 묻는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리고 그러면 EBS 교재가 연계됐다라고 얘기할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이제 요게 선생님은 얘가 훨씬 더 위협적이야. 반면에 following의 경우 두 가지가 있어. following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following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하나는 얘는 현재 분사야. 사실은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얘를 훨씬 많이 봤어. 반면에 이 following은 전치사야. 응? 그럼 뭐가 다르냐? 더가 정관사 더가 붙을 수 있어. following 이열이 되면 이게 여기 정관사 더까지 붙이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야. 쉽게 하면 next 이열이야. 이거는 안 틀려. 동의하지? 앞뒤 문맥에서 뭐 시간 얘기 나왔는데 이거 나왔을 때 설마 우리가 틀리겠어? 근데 문제는 following 다음에 얘가 전치사일 때 이 following은 after야. 뭐뭐하고 난 후에야. 그러면 선생님은 요 계열들로 뭐 이제 빈칸을 만들었을 때가 제일 어렵고 followed by 뒤에 빈칸 들어가는 걸로 했을 때가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순서 배열이나 적절한 위치에서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출제 기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질문. 이 following은 현재 분사야? 전치사야? 전치사야. 그러나 그러한 외래 종들의 어떤 등장이나 창궐이 있고 난 후에지. 그치? 그 다음 창궐이 아니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창궐이 있고 난 뒤에 에어리언 외래종의 어떤 계지 집단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외래종의 어떤 개체 집단들은 어쩌면 갑자기 however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내역접이야. substantially 조심해. substance를 실체라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번역하는데 그 뜻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됐을 때 엄청나게야. 엄청나게 실질적으로라고 번역하면 안 돼. 숫자의 범위가 클 때 쓰는 거야. 엄청나게 갑자기 줄어들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나라 그 얘기하잖아. 계양구청장이 불편한 것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마디 해가지고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 그런 집에는 그냥 너무 먹으러 그냥 집에 갖다 주면 되는 거지.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외래종이 왔다고 해서 얘네들이 무조건 자리 잡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줄어들 수도 있대. 그럼 달력의 전개 방식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봐야 되지. 긍정과 부정 등장했지. 자, 많은 경우에
native species. native species. 자, 원래 있던 그 고유종이지. 그 생태계에 있던 어떤 고유종들도 마찬가지로 생태학적이고 진화론적인 어떤 적응 과정을 거쳐. 즉 나는 영종도는 상대적으로 러브버그가 없다라고 하는데 종종 있다고 봤다고 하더라고. 하늘고 많다라고 하더라고 애들이. 근데 영종도는 러브버그가 살기 쉽지 않아. 왜냐면 여기에는 영종도는 상대적으로 선생님이 인천의 어떤 도시보다도 새가 많아. 러브버그는 새들이 천적이야. 지금은 아마 우리 여기에 있는 참새나 그런 애들이 안 잡아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나면 이건 먹이의 천국이야.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까마귀와 참새와 닭둘기 숫자가 늘어나는 걸 걱정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새가 많은 지역에서는 러브버그가 번식할 수가 없어. 죽어도 깨어나도. 근데 계양산만 해도 새가 많지 않단 말이야. 거기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수업할 때 새 소리를 들으면서 수업하는 도시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영종도는 뭐 그 청라나 그 지역이나 뭐 계양산에 비해서 러브버그가 만만한 동네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갈매기들도 종종 나타나는 동네야. 물론 갈매기가 그런 곤충까지 먹는지는 난 모르겠어, 생태학적으로. 근데 여기 지금 바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많은 경우 고유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래종이 들어왔으니까 생태학적으로 진화적인 적응을 해. 그래서 그 외래종의 충격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해. 만약에 외래종이 포식자였다면, 포식자였다면 또는 게다가 자 봐봐, 외래종의 어떤 창궐은 그러면 줄어드는 얘기지. 자 봐봐, 외래종의 창궐들은 또한 뭐를 일으키냐면 대규모적으로 환경적으로 진화론적인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야. exploitation. 얘가 뭘까? 자, 선생님이 초창기에 이제 구문독해 요령이나 그런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얘는 필수였어. 수능이 아주 지금 연우 잘 기억해? 중1 모의고사보다도 수능이 쉬웠을 때도 있었어. 그때도 선생님은 이 세 단어를 모르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이제는 진실을 얘기할게. 내가 누구를 외우게끔 만들려고 이 단어 세 개를 외우라고 했을까? 사실은 얘야. 나는 얘가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시험 중에는 익스플로드가 제일 많이 나와. 익스플로드. 유성음 기억날 거야. 얘가 뭐야? 터지다 폭발하다야. 드가 유성음이니까 익스플로드 터지다 폭발하다야. 기억나? 탁탁탁. T 사운드는 탁탁탁이야. 이게 채찍질 소리야. 얘가 뭔가요? 노예를 착취하다라는 뜻이 있어. 노예 착취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인데 얘가 개발하다, 이용하다, 활용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 안에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있지. 응? 사실 노예 노동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원초적 축적이 가능했던 거거든. 경제 개발을 가능하게끔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됐어. 그다음에 익스플로는 이건 탐험 탐색하다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윈도우 깔면 무조건 익스플로라는 그 탐색기가 설치가 됐어. 탐험 탐색하다야. 근데 사실은 요 다음 레벨이 요즘은 출제 포인트야. 뭐냐면 각각의 명사꼴이 어떻게 될까? 잘 봐. 오히려 명사꼴에서는 D가 S로 바꾸는 거 조심해야 돼. Population Explosion라면 이건 인구 폭발이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간단해. 잠깐만, 익스플로테이션 되겠다. 누가 남아있어? T가 남아있지. 얘도 누가 남아있어? 누가 남아있어? R이 남았지. 요즘에는 이 명사꼴을 조심해야 돼. 익스플로전인지 익스플로테이션인지. 플로이테이션은 O이야? 네, 아이 있어요. 아이 있어? 이런 모음 앞에 왜 이중모음이 탈락을 안 했지? 쓰면서 내가 그 규칙을 생각했는데 더러운 새끼들. 자 봐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 그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철자를 써야 돼. 괜히 잠깐만 뭘 생각하다 보면 내가 철자를 만들어내. 자, exploration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중요한 거야. 이 exploitation.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얘가 위협적으로 나올 거를 걱정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동시에 배우라고 했던 거야. 근데 그런 데까지는 시간이 거의 20년 넘게 걸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어쨌든 그럼 봐봐. 자, 여기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게다가 외래종의 어떤 창골들은 엄청나게 환경적이고 진화론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야. 누구에게? 네이티브 커뮤니티니까 고유종이지. 고유종의 어떤 공동체, 고유종의 어떤 개체 집단 구성원들이 그런 외래 종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러브버그를 안 먹던 우리 그 이상한 그 우리 사슴 비슷한 거 그 영종도에 사는 놈들 있잖아. 고라니. 얘들이 갑자기 그거를 먹기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고라니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이야. 우리는 싫어하지만. 그런데 얘네들이 갑자기 그런 걸 포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고라니 숫자가 폭증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섬이라서 고라니가 섬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 여기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외래종이 들어왔을 땐 처음에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게 뭐냐면 선생님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황소개구리 걱정 많이 했잖아.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요즘에. 황소개구리를 누가 잡아먹었는지 알아? 두꺼비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독두꺼비들이 황소개구리의 몸집이 10분의 1이나 뭐 10분의 1은 더 되겠다. 한 5분의 1밖에 안 정도 됐는데 이 새끼들이 독을 품으면서 죽을 때까지 황소개구리를 안 놓은 거야. 근데 우리도 정확하게는 몰라 아직은. 왜 황소개구리가 멸종을 거의 그냥 누군가가 이게 생태계가 반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구청장 말이 맞아. 한 10년 20년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 이 종에 누군가가 반응을 해. 근데 10년 동안 기다리는 건 좀 심하지 않니? 러브버그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그 얘기야. 그 맥락이야.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태계가 언제나 외래종을 다 정복한 건 아니야. 실패한 경우도 많아. 자, 그러면 이 크리에이트는 단어가 opportunity랑 이어지는 거 보이지? 환경적인 어떤 반응은 굉장히 빠를 수도 있어.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 고유종들의 어떤 구성원들이 뭐를 배운 거야? exploit가 나오지. 이게 설마 착취하다야? 이용하다, 활용하다지. take advantage of란 말이야. 선생님 왜 조심하라고 하는지 알겠지? 그치? 새롭게 들어온 공동체 구성원이래. 공동체 구성원을 식량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또는 자,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때 요 단어 눈여겨봐도 이 단어도 꽤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나와. 얘가 디터에서 나온 거야. 디터는 테러에서 어근이야. 겁을 줘서 물리치다야. 테러가 공포야. 단어로는. 겁을 줘서 물리치니까 뭐야? 그것의 어떤 해로운 효과들을 피하는 것으로 즉 마주치는 거야. 기피해버리는 거야. 기피 전략이나 정복 전략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오케이? 자, 나중에 이런 진화론적인 적응은 결국 그러면 잠깐만 봐. 자, 원래 공동체에 있던 원래의 종들의 능력을 줄이는 거야? 아니지. 정반대지. 참고로 근데 채원이 꼭 기억해. 어휘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서 진짜 볼 때는 정답이 5번이면 네 마음이 조급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도 가야 돼.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진짜 수능에서는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어휘는 그래도 그 어법은 5번이어도 문제가 안 돼. 순간적으로 탁탁탁 찍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휘가 5번일 때는 바로 뒤에가 빈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꼬여. 그러니까 그런 멘탈도 스스로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응?